오흥수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독고탁은 머뭇거림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주저없이 헌혈까지 감행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평화롭던 독수리 술도가의 대저택은 순식간에 경랑 속으로 휘말렸다. 며칠 전 마광숙과 한동석 사이의 연애 사실이 드러나며 가문 내 형제들 사이엔 극심한 갈등이 일었다. 특히 오흥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의 말다툼은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실망과 배신감으로 휩싸인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그의 걸음은 휘청였고 속은 타들어가듯 아팠다. 그날 밤 흥수는 동네의 허름한 포장마차에 도착했다. 소주잔을 기울일수록 그의 시야는 흐려졌고 머릿속은 엉켜만 갔다. 광숙의 애틋한 눈빛, 동석의 결연한 표정, 형제들의 싸늘한 시선이 뒤섞여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거리를 나섰다. 새벽거리엔 정막만이 깔려 있었고 그 외로운 그림자 하나가 도로 위를 가로질렀다. 횡단보도의 빨간 신호등이 깜빡였지만 술에 취한 흥수는 그것조차 보지 못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도로로 발을 내디뎠고 달려오던 차량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몸은 공중으로 튕겨오르더니 도로 위에 처참히 떨어졌다. 피는 거리를 적셨고 그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도착한 구급차는 그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 심각한 두부 외상과 다리 골절. 의료진은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문제는 혈액형이었다. RH 금형. 전체 인구 중 극소수만이 가진 희귀 혈액형이었다. 병원의 혈액 비축량은 부족했고 수혈 없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독수리 술도가의 형제들은 하나둘 응급실 앞에 모였고 긴장과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천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만을 불끈 쥐었다. 범수는 깊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고 강수는 머리를 감싼 채 불안에 떨었다. 광숙은 벽에 기대어 자신이 흥수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병원 복도를 가르며 누군가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독고탁이었다. 그는 잠옷차림에 외투 하나를 걸친 모습으로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의료진에게 달려가 그는 자신의 혈액형이 RH 금형임을 밝히며 수혈을 자원했다. 의료진은 그의 혈액을 검사했고 믿기 어렵게도 그는 흥수와 완벽히 일치하는 혈액을 지니고 있었다. 곧바로 수혈이 이루어졌고 독고탁의 피가 흥수의 몸을 살리기 위해 흐르기 시작했다. 형제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며 혼란과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왜 하필 독고탁인가? 독고탁은 수혈을 마친 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광숙은 다가가 감사를 전하려 했지만 그는 말없이 손을 뿌리치고 병원을 떠났다. 그의 등 뒤로 닫힌 문은 그가 품은 비밀을 암시하듯 묵직했다. 천수는 과거 독고탁이 가문을 향해 품었던 증오를 떠올리며 의심에 빠졌고 범수는 그의 희귀 혈액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다. 강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한편 독고탁의 아내 장미애는 남편이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평소 술도가를 저주하듯 혐오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흥수의 사고에 저토록 절박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녀는 의혹을 안고 독고탁의 서재를 뒤졌다. 서랍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한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열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문서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은 커졌고 몸이 얼어붙었다. 독고탁과 오흥수. 그들은 부자 관계였다. 30년 전 아이의 어머니가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고 감당할 수 없던 독고탁은 갓난아이를 술도가에 맡겼다. 이후 그는 그를 지켜보기 위해 그 집안에 취직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살아왔다.
아이를 되찾기 위해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반복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장미애는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이 살아온 결혼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녀의 눈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배신감이 교차했다. 그 시각 병원에선 기적처럼 흥수가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생명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다. 광숙은 흥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족을 되찾기 위해 어떤 대가도 감수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진실이 남아 있었다. 독고탁과 흥수의 관계, 그리고 장미애가 손에 쥔 검사 결과는 가문을 다시 흔들 태풍의 씨앗이었다. 병상 곁의 형제들은 조용히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려 애썼지만 그들 마음속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독고탁은 병원을 떠난 후 새벽거리에서 홀로 걸었다. 자신의 피를 아이에게 건넨 순간 그는 30년간 눌러왔던 감정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흥수의 생모와의 과거, 홀로 아이를 두고 떠나야 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의 계획은 복수였지만 마음은 늘 아이 곁에 있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진실은 그를 구원할까? 아니면 파멸로 이끌까? 독고탁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미애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든 채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말 없는 대치. 독고탁은 그 서류를 보자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음을 깨달았다. 장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어. 흥수는 알아야 해. 독고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모른 채였다. 자신의 과거 속에도 독수리 술도가를 뒤흔들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의 대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진정한 평온이 아닌 폭풍전야의 침묵이었다. 독고탁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장미애는 말없이 복도에 서서 손에 쥔 유전자 검사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래전 잊혔던 기억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30년 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단 한 번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생긴 아이. 그러나 그 아이는 오흥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갑자기 벽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녀는 문득 또 다른 오래된 봉투를 떠올렸다. 미국에서 건너온 유전자 검사 결과. 아무도 모르게 감춰왔던 그 문서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강수.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은 커다랗게 열렸다. 문서의 마지막 줄, 모자관계 99.9%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채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나는 두 아이를 남겼구나. 한 아이는 독고탁에게, 또 다른 아이는 술도가에게. 마침내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진실은 점점 드러나고 있었고 독수리 술도가를 덮칠 거대한 소용돌이는 이제 막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은 어느새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표정엔 충격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